이번에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저들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을 막을 수는 없다.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리얼미터의 속보로 이재명 대표님 46.9%, 김문수 18.1%, 양자 대결에서도 압도적으로 발랐다는 결과가 나왔죠.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믿어가지고 뭐 좋을 때는 막 좋아한다든지 또 불안할 때는 너무 불안해한다든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늘 말씀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저들이 팩트랑 별개로 기싸움을 자꾸 유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버틸 수 있는 건 저들이 기세몰이 그리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와해 공작 이런 거 빼고는 제대로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마저도 저들이 지금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굳이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리얼미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보더라도 보시다시피 누구도 상대가 안 됩니다. 심지어 50%를 넘겼죠. 이러면 이제 또 50% 구간에서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식으로 저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은 46.9%고 김문수 18.1%, 그 뒤로는 사실 10%도 안 나옵니다. 뭐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등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뒤는 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더라도 민주당 44.3, 그리고 국힘 39.0, 민주당은 올랐고 국힘은 떨어졌고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저 네 번째에 있는 개혁신당 1.7에서 1.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만 보면은 이준석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언론의 서포트 그리고 팬코 준천지들이 하루 종일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나무위키에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저것들 한 줌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답이다 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정치계에서 퇴출될 때까지 저는 계속 맞삼중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들 입장에선 답이 없는 결과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한다는 짓이 뭡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님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겠다. 지금 이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이재명 체포조 모집 타령하던 그 70대가 검찰의 송치가 됐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는데요. SNS 대화방에 너도 나도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암살, 테러 예고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술김에 그냥 글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장난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다가 실제로 작년에 끔찍한 정치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인간은 그냥 일반인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그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 연루된 그 배후를 찾아야 한다. 라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심각한 와중에도 나경원이란 인간이 어떤 얘기를 떠들고 있냐. 지금 이재명 대표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자작극을 의심한대요. 이랬다가 지금 또 난리가 났죠.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2,000개 넘게 달렸는데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도 없다. 저건 그냥 친일 매국노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꼴배기 싫기도 참 어려운데 하는 짓만 보면은 정말 역겹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죠. 네이버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도 저렇게 당해봐야 안다 라고 하지만 절대로 당하더라도 저들은 절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하고 있다는 거를 뒤에서 하나씩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어쨌든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재판은 언제 시작하냐? 요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결국 윤석열 탄핵 인용이 이번 주 안에 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국힘의 반응이라는 거죠. 국힘은 윤석열 탄핵되면 극저하가 판친다면서 여전히 내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령문 타령하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한마디로 중국 북한이 개입해갖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거라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게 애국이다. 이렇게 계속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한국은 극좌 세력이 판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저런 것들이 정치인이라고 그것도
중견급 정치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이거 말고도 윤상현, 장동혁 등등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거는 그냥 답이 없다. 정당이 아니다. 저들과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장동혁은 한술 더 떠서 헌재를 향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게 한마디로 집권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인간의 민낯이라는 건데 국힘이나 뭐 전강원이나 소년보나 각종 극우 유튜버들이나 세계관이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청산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윤석열 탄핵만 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은 결국 그냥 정강원당이 됐다. 이런 얘기도 진작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힘 지도부는 저들의 만행을 노골적으로 방치를 한 걸 넘어서 아예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는 겉으로는 무슨 말을 하냐? 우리는 헌재 탄핵 선고 승복을 할 거다. 이게 국힘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선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저거는 거짓말이다. 불복 선동을 하면서 연막을 치고 있는 거다. 당연히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앞서서 그냥 무슨 원외위원장들이라 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런 인간들이 앞장서가지고 헌재를 공격하고 무슨 북한 타령하고 한마디로 불복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지하기를 했습니까? 무슨 뭐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잡음이 나오기를 했습니까? 다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저렇게 계속하고 있냐? 이런 와중에 뭐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낙연 같은 인간이 떠드는 것도 보세요. 윤석열, 이재명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승복을 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승복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얘기가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제가 설마 그래도 헌재가 말도 안 되는 선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무튼 그냥 저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기승전 이재명 탓을 시작했습니다. 줄탄핵, 줄기각이 이재명 책임이다. 아니 헌재에서도 명백하게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스럽게 저런 식으로 그냥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기사 한 줄이라도 나니까. 정말 형편없는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변할 것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악수할 단계는 지났다.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면 올바른 소리도 못했을 거다.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짓눌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이낙연이 있었다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그냥 와 진짜 속 터져가지고 지금도 밤잠을 설치는데 진짜 끔찍했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새민주 그 당에서도 저런 식으로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현실은 아웃 오브 안중이죠. 죽어도 이낙연은 찍을 일이 없다. 좀 기어나오지 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이런 반응들이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민주당의 장애 집회를 중단해야 된다. 뭐 김두관 씨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통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국민통합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 노골적으로 앞에서 보셨듯이 장애 집회에 나서서 심지어 대놓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란 선동이죠. 근데 여기서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승복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들의 행보를 보고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실제로 전환기라고 같이 저렇게 윤석열 각하 길걷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전환길은 민주당이 3족을 멸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놓고는 내란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전환길 따위의 얘기를 언론이 계속 보도하니까 자꾸 이런 지경까지 온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두관 씨가 전환길이나 국힘의 행보를 모르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든 혹은 그냥 무조건 반 이재명으로 뭉치자고 하는 모든 정치인들, 정치인 지망생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의 가치와 비전과 철학과 정책으로 승부를 하라니까요. 지금 사방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그냥 팔짱 끼고 우리는 고상하게 좋은 말만 하겠다? 이게 정치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전환기를 역사 왜곡업자라고 부르겠다. 거짓을 진실로 포장한다.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저렇게 윤석열 옆에 착 달라붙으려는 정치인들도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뭐 사실상 답은 나와 있지. 난 조기 대선 모드 갈 거야. 그래서 뭐 지금 오세훈이 책을 냈다고 하죠. 그래서 언론에서 막 하루 만에 실시간 1위를 찍었다.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제 한동훈 씨의 근황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뭐 한강 소설도 제쳤다면서 한동훈을 그렇게 띄웠었는데 와 한동훈 책이 대박이 났다. 라고 했으나 사장 남천동에서 폭탄을 터뜨린 그 전환길 16.7%였죠. 그리고 한동훈은 16.8%.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한동훈의 현실이 언론의 서포트과 별개로 처참한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런 거에 우리가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선 그 한동훈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만세 자세가 불편하다면서 저렇게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그 뒤에 참고로 배현진 씨도 같이 엄청나게 욕먹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현진 씨도 얼마나 철새짓을 했습니까? 틈 나면은 그냥 여기저기 그냥 갈아타는 정치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의 이런 어깨, 머리, 뭐 발 여기에 많은 그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동훈, 배현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런 걸 우려해서 내가 계엄을 막았다. 본인이 마치 계엄의 그 반대에 선봉장에 섰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민감국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테러리스트 국가에 북한이 가 있고 기타 지정 국가에 중국이 있고 이렇게 심각한 민감 국가 지정 이슈를 심지어 외교부는 몰랐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지정이 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핵무장 가능성 우는 그리고 이번 12.3 내란 결국 핵무장론과 윤석열의 12.3 내란 때문이라는 게 결정적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감국가 지정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앞으로 원자력과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파생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외교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놓고 뒤늦게 허둥지둥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한 달 넘게 이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양측 간 고위급 소통 루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뻔히 내란 술계 편에 있는 외교부라든지 뭐 정부 내각 인사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태극기 부대 그 모독 세력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현장 나가가지고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냐고 물으면 맨날 그냥 친중이다, 친북이다,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아니, 저들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미동맹사 유례 없는 일이다. 윤석열을 빨리 파면해야 된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핵무장론 때문에 이렇게 외교 참사로 이어진 거다.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거를 국힘당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아마 많은 분들의 예측대로 뻔한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국힘당에 문제가 생기면 지들 난감한 상황이 오면 이거는 일단 다 이재명 때문이다 라고 때리고 본다는 거죠.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누가 보면 이재명 정부 시대인 줄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심리적 대통령 이재명을 넘어서 진짜 대통령으로 만들고 때리든 말든 하세요. 저게 못 되라는 겁니까? 저런 인간들이 여태까지 보수 엘리트 타령을 해왔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 경호처에 저 김성훈이 돌아오고 나서 바로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든 간부를 해임 의결했다.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보복 인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고일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경호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등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이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반드시 윤석열 파면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파면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결국 국힘 내란 폭도당이 저런 식으로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에 우리는 당분간 힘들지만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